안녕하세요. IMM 김진호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치매 5가지만 잘 지키면 늙지 않는 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병, 치매. 하지만 뇌의 노화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막연한 무력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았나요? 생활 습관을 바꾸면 나이, 타고난 유전자와 상관없이 건강한 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뇌의 노화는 유전이나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5가지만 잘 지키면 나이와 상관없이 늙지 않는 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킵샤프 늙지 않는 뇌의 저자인 권위 있는 CNN 의학 전문 기자이며 신경외과 전문 의사인 산제이 구타 박사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치매 없이 사는 법의 저자 세르자이 박사 부부 또한 생활습관 의학 견해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알츠하이머의 원인 제공자 그리고 환자들의 생활습관을 조율하고 그 연구 결과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일단 발병하면 완치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 개선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면서도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나의 음식 습관, 또 운동, 수면, 스트레스, 사회활동 등 모든 생활 습관이 나의 건강과 질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생활 습관의 힘, 블루존을 찾아서 생활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 5가지, 치매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첫 번째, 잘 먹어라. 균형 잡힌 식단, 영양이죠. nutrition. 두 번째는 잘 움직여라. 규칙적인 운동, exercise.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먹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운동까지 잘 겸해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잘 배워라. 인지기능 자극 활동은 뇌는 사용하고 사용할수록 뇌의 기능은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잘 자라. 양질의 수면, 레스토레. 수면이 엄청난 우리 뇌에 자극을 줍니다. 자지 못하면은 그만큼 뇌는 노화로 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고문 중에서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정신질환자 정도로 될 정도로 잠을 안 재우는 고문 또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5번째는 잘 소통해라. 세상과의 교류,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치매에 안 걸리려면 많은 사람과 종교 활동을 하든 친구를 얼마만큼 자주 만나냐에 따라서 치매의 예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생활과 뇌 건강의 연관성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었고, 그러다 마침내 특정 음식, 즉 한류성 어류, 통곡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견과류와 씨앗류,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과 동시에 이와 다른 나쁜 음식, 즉 과도한 설탕,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을 제한함으로써 기억력 쇠퇴를 방지하며 뇌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뇌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단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먹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지요. 마이크로바이옴, 좀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알고 이해하면 우리가 음식 먹는 식습관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영양을 섭취하는 전략은 체내 미생물이 건강으로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 군집, 즉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면 영양소가 내 건강에 미치는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크게 되리라 봅니다. 요약하자면 마이크로바이옴은 내 장 안에 거주하는 박테리아로서 즉 유익균과 유해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을 총칭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 70kg 기준 약 38조 개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성장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면서 인간의 질병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요. 그리고 뇌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은 건강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장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요. 혈당 조절, 뇌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렇듯 마이크로바이옴은 소화, 면역, 뇌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밸런스가 무너지면 대사증후군, 또 비만, 또 고혈압 등 만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한 노화가 촉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바이옴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익균 성장을 촉진하는 유해균 성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해로운 박테리아 성장을 자극하는 인공 감미료 등 이런 것들을 섭취를 제한하고 건강한 박테리아 성장을 촉진하는 프리바이오틱스, 발효식품, 통곡물,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 등을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콩류, 또 요구르트,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귀리, 사과, 올리브오일, 레드와인 이러한 다양한 채소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설탕, 유혹의 설탕이죠. 설탕은 21세기의 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탕은 정상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당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인슐린 저항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포가 원활하게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못하고 혈액 안의 당 농도가 높아지게 만들어 당뇨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치매의 증상 역시 뇌세포의 인슐린 저항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래서 치매는 뇌에 오는 당뇨라 말하기도 합니다. 인류는 1900년대와 매우 다른 식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영양소를 100년 전에 비해서 과다 섭취하고 있는데 특히 설탕은 30배 이상 많이 먹고 있다고 하죠. 육류는 또 1.5배 늘었고 채소, 과일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당류가 들어간 가공식품을 제한하고 천연당, 즉 과일, 식이섬유와 함께 섭취하므로 설탕과 달리 천천히 흡수가 되므로 자연식물 위주로 식사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포화지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유혹의 식품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입니다. 뇌는 뇌세포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방을 사용하는데 뇌의 60% 이상이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방은 뇌의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동물에서 유래한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알츠하이머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반면 식물에서 나오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으로는 올리브유, 카롤라유, 아마스유, 홍유, 또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산을 늘리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반면 식물에서 나오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 또는 다가 불포화 지방산 같은 식물성 지방산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가공식품, 가공육, 버터, 마가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치즈, 또 튀김 음식,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알코올 이러한 등은 염증, 뇌혈관, 혈류의 문제, 뇌조직까지 파고들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뇌에 좋은 음식은 잘 먹어야 하는데 그 특징 음식으로는 아보카도, 콩류, 또 베리류, 커피, 브로콜리, 십자가 채소라고 하죠. 올리브유, 아마씨, 버섯, 또 견과류, 녹차, 카페인, 커큐민에 들어있는 강황, 통곡물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여러분들에게 권장하는 치매 예방에 좋은 식품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심장에 좋은 음식이 뇌에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일 섭취를 하루에 1회만 늘려도 심장 혈관 질환으로부터 사망할 위험이 8%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선진국 미국의 경우 미국인 중 10%만이 하루 권장량을 충족하는 만큼의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2018년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으로 보고되었고요.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피자와 햄버거로 때우는 셈입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그건 바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패스트푸드의 섭취가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세 영양소들은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영양소들이 잘 흡수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이 영양소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동반 효과라고 부릅니다. 건강보조식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에는 매크로 뉴트리션과 마이크로 뉴트리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매크로 뉴트리션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서 얻는 3대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서 얻는 영양소를 말하고요. 마이크로 뉴트리션이란 일상적인 식생활로는 얻기 힘든 영양소분으로 특수한 기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삼에 함유된 사포닌이나 또 녹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또한 독일 PM 피틀라인 제품 중 액티바이즈, 옥시플러스라고 하죠. 여기에 들어있는 브라질의 붉은 홍삼, 열대 과일 과라나에는 나이아신 성분이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는 액티바이즈 이 성분의 그 눈같이 생긴 게 열대 과일 과라나라고 합니다. 여긴 바이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병원 약처럼 인체에 즉각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인체의 면역 및 기능을 상승시켜주는 결과적으로 스스로 질병을 예방과 동시에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조식품을 이용해서 건강을 지키려면 반드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만 먹고 건강해지길 바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맹신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씹어서 먹는 것과 일반 일상 제품 중에서 신선한 채소와 같이 건강보조식품을 먹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같이 제한되어야 할 음식을 구분하고
질 좋은 영양소 섭취가 될 때 이것이 바로 동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잘 자야 되는 거, 수면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알 겁니다. 레스토레이트, 회복. 굉장히 우리가 잠자는 수면은 회복에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임상 경험을 통해서 회복 수면이 인지 기능과 삶의 질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이 좋아진다. 하루 7에서 8시간 양질의 수면이 효과적으로 독소와 산화 부산물과 아밀로이드를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잠은 부정적인 생각과 기억까지 없애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잠은 뇌를 위한 것입니다. 몸은 깨어있는 상태와 수동적인 휴식 상태 사이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는 잠을 잘 때 완전히 다른 상태로 진입합니다. 이때 뇌는 두 가지 기능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밀로이드와 산화 부산물을 청소하는 해독 작용입니다. 다른 하나는 단기 기능이 장기 기억으로 변환이 되고요. 쓸모없는 기억들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기억과 사고의 통합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뇌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질의 수면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겪었던 렘수면 장애, 행동장애, 이러한 파킨슨병으로 가는 그 렘수면 장애는 제가 겪었던 것을 후에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활 습관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전 생활 습관과 현재의 생활 습관. 왕성한 활동을 하는 제가 40에서 50대 시대에는 고깃집을 경영을 했었습니다. 그때의 환경은 이랬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즉석 직화구이, 또 재료는 포화지방산 고기, 삼겹살, 이런 고기가 가스불에 탈 때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함께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굉장히 나쁜 독소지와 포름알데히드와 늦은 야식 습관 등으로 인해 안 좋은 환경이 몸에 차곡차곡 쌓여 왔었습니다. 게다가 투자한 자궁회수를 위해서 오랜 세월 법정 소송권으로 심한 스트레스가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세월을 보내다가 지난해 가을, 지금 이맘때가 됐었습니다. 독일 PM 건강식품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아내의 몸 상태는 최악의 수준에 달했습니다. 만성 두통과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체중이 37kg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손발이 찬 현상 등 그런 걸로 인해서 양방 또 한방 오만데 안 간 곳이 없었습니다. 단지 비싼 약값만 지불하고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PM 제품 기본 3종 주스인 아침에 먹는 파워 칵테일과 영양효소 주스, 장내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는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장내 미생물 분진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 활동을 도와주는 거죠. 여기에 함께 포함시켜 탐하시는 액티바이즈는 영양과 산소를 몸의 구석구석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체온을 1도 상승을 시켜주고요. 면역력을 5배 증가시켜준다고 합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인 산소 결핍으로 시작된다고 하죠. 특히 건강한 뇌를 위해서는 이 제품이 꼭 필요합니다.
저녁이 되면은 저는 6시 이전에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찍 식사 후 야식은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뇌의 휴식과 활성화를 위해서 레스토레이트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 레스토레이트는 천연 미네랄이 9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또 비타민 D, 또 셀레늄 이러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레스토레이트는 잠자는 동안에 독소 배출과 꿀잠을 이루게 합니다. 지금은 전에는 잠 못 이루었던 밤을 이것을 마시고 너무 좋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 시간과 또 틈틈이 저녁 시간에 식사 후 운동을 합니다. 웨이트를 늘리고 근육을 위한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제가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는 웨이라는 이 단백질 보충제는 굉장히 먹기도 편하고 맛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충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제너레이션 50는 아침에 제가 파워 칵테일과 더불어서 먹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우리가 일반 음식으로 좀 보충되지 않는 부분, 오메가3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한 번에 먹기가 편리해서 골고루 영양을 섭취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저의 혈관 나이를 얼마 전 건강검진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검진한 결과 뇌혈관과 심혈관 나이가 10년이나 젊게 나와 있습니다. 제 나이가 들통이 나긴 했지만은 53세로 혈관 나이가 10년이나 젊게 나왔습니다. 즉 말해주는 것은 이 좋은 제품을 먹고 제 생활 습관과 더불어서 뇌혈관과 모든 심혈관 깨끗하게 해줌으로써 피가 맑아지고 모든 세포 곳곳에 혈관을 잘 공급해 주는 걸로 제가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뵈친 분 중에 아버지의 애틋한 사연을 올려드렸는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들아, 내 엄마가 요즘 보이질 않는구나. 어딜 갔니? 아버지, 엄마 2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차츰 더해지는 아버지의 치매, 인지 기능에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사연을 올리셨습니다. 사랑했던 추억을 앗아가고 그동안 쌓아놓던 재산도 기억 못하고 자식과 가족과 사랑했던 사람의 추억을 모두 앗아갑니다. 의사도 치매에 걸릴 수 있고 모두가 성직자도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병, 치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방뿐입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